여러분, 지금 20, 30대 젊은 친구들이요, 우리 이 50대 또는 이 60대 이 장년들보다 훨씬 냉철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제가 직접 가르쳤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처럼 이 과거의 독재 정권에 세뇌된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어느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사적인 거는 물론이고, 교과 내용도요, 그냥 따라 안 합니다. 다 인터넷 찾아봅니다, 자기가. 직접. 그래서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 선생님이 제대로 판단하고서 얘기하는 건지 검색해봐요. 네이버, 구글에다가 검색해봅니다. 그리고 그 필터링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때는 그냥 정부에서 하달한 공문으로, 하달한 공문에 의한 지침,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거였어요. 그거를 10년 가까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본인의 판단이 아닌 그냥 선생님들의 얘기가 머릿속에 들어가죠. 또 그걸 열심히 외우고 따라해야 칭찬받고 나중에 시험도 잘 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저희 나이에. 제가 동창회 언젠가 갔는데, 현직에 있을 때죠. 거기서 이제 우리 동창들이 저한테 물어보곤 해요. 야, 요즘에 학생들 어떠냐? 요즘에 뭐 교복도 그냥 제대로 안 입고, 머리도 길고, 어떤 놈은 염색도 하고, 또 어떤 여자애는 그냥 치마도 짧고, 이게 엉망 아니냐? 막 길에서 담배도 피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저는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그래, 그런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얘네들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똑똑해. 이렇게 답했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처럼 멍청하게 저 독재 이 군부 세력이 하달하는 공문서 가지고 선생님들이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전달하는 거, 그 교과서 내용 딸딸딸 이렇게 외워서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애들은 겉모습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저도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그 개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 과정은요, 우리 세대들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세계 어디에 나가서도 떳떳하게 자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 젊은 애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훨씬 우수합니다. 엄청 우수해요. 우리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뇌와 교육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사가요, 어떤 사람은 세뇌하는 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세뇌하는 교사는요, 교육이란 건 뭡니까? 교육은요, 다양한 판단 기준, 데이터, 소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팩트도 있고, 저런 팩트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 저것을 제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밸런스, 균형을 잡힌, 교사에 의해서 균형 잡힌 학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자, 스트로크 검색해가지고 저 선생님은 지금 이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다. 그럼 저 선생님은 이론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세뇌는 뭡니까? 한 가지 소스만을 제공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데이터, 한쪽 방향의 데이터만. 교사가 또는 정치인이 국민들 머릿속에서 싹 다른 거 다 비우고 한 가지 생각만 갖도록.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한 게 바로 세뇌였어요. 자기네들이 정당성 없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마치 정당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한 10년간 배우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선생님들이 옛날에 세뇌했던 그 내용을 지가 입 밖으로 짓거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꼰대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드릴 말씀은 많지만 차차 하기로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거 뭡니까? 누구를 뽑을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느 대통령 후보하고 친하다, 아주 개인적으로,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찍겠죠. 왜냐하면 친한 친구니까. 그러나 그 사람하고 단지 무슨 고향이 같다, 학교가 같다, 출신이 같다, 이것만으로서 찍는다? 아주 무식한 거죠. 왜냐? 그 사람을 찍었을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엄청 뜯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A와 B,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돈에 의해서, 돈의 효용 가치에 의해서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데올로기, 저 사람은 무슨 우파니까, 보수니까, 저 사람은 좌파니까, 진보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속여왔어요. 세뇌해왔어요, 세뇌. 정치인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언론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 말도 안 되는 아까 제가 법 양아치라고 그랬죠? 요즘에 기레기란 말 쓰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팬 양아치예요, 팬 양아치. 언론인 중에 팬 양아치들 꽤 많아요. 그렇죠? 어느 국회의원들의 끈앞을 대가지고 그 사람한테 유리한 소스만 다 국민들한테 씁니다. 요즘엔 또 TV 나와서 그 사람한테 유리한 얘기 막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의 또 그 당이 집권을 했을 때 공천받아서 그 기자가 거기 대변인데요. 그 정당에. 국회의원 보좌관 들어가요. 이게 언론의 아주 민낯입니다. 현재. 제가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팩트가 있다. 팩트, 사실이죠. 그럼 아주 논란이 되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가슴 아픈 추억에 세월호가 있다. 그러면 그 세월호라고 하는 그 팩트가 있죠, 그죠? 제주도를 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태운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해가지고 한 300여 명의 희생자가 생겼다. 이거는 팩트죠. 그런데 똑같은 팩트를 두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 쓰는 논조와
한겨레 신문에서 쓰는 논조는 다르죠. 왜 다릅니까? 팩트는 똑같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어요. 팩트는 사실이다. 그러나 트루스는 진실이다. 우리한텐 사실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하다. 왜? 진실은요, 사실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팩트 플러스 뭐가 있어야지 진실이 될까요? 여러분들 진실 압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대통령 후보의 진실 알고 있어요? 모르죠. 진실은요, 그 사건을, 사실을 보도하는, 남에게 얘기하는 사람의 의도, 영어로 말하면 intention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전달해 들을 때, 전달해주는 그 사람의 의도가 어느덧 나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직접 보고 관찰한 거는 다르겠죠. 그죠? 그건 과학이죠. 누굴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아나운서를 통해서, 패널을 통해서 읽고, 듣고 했다. 이거 다 뭡니까? 그 사람의 인텐션이 어느덧 내 귀에, 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경제적으로 버티는 자본주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내 세금을 덜 뜯어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야, 세금 어차피 내야지. 600조면 600조 내야지 나라가 굴러가는데 우리가 기꺼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평하게 내야죠. 공평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그럼 공평하게면은 n분의 1로 나누면 공평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내면 공평한 겁니까? 그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주고 공동으로 거둔 거에서 600조에서 정말 힘든 사람에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자들은 조금 더 많이 뜯어내야죠. 뜯어낸다란 말이 좀 약간 거칠 수가 있지만 걷어야죠. 돈 없는 사람한테 뜯어내는 거, 그건 갈취죠, 갈취. 폭력입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서 돈 여유 있고, 외제차 몇 억짜리 타고 다니고, 그쵸? 집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는 사람한테는 여유 있잖아요. 네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그만큼 벌었으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라. 보답을 해라. 그게 그 사람한테 뜯어내는 세금이에요. 그냥 어떻게 집 한 채라도 그냥 장만할까 아둥바둥 그냥 하면서 이런 사람한테는, 그래, 너 열심히 하면 앞으로 집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내야 되는 세금 중에서 너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비용을 줄여줄게. 세금 감면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 의욕이 생겨서 진취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재미가 있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 할게요. 뼈 아픈 얘기입니다만. 자,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20, 30대 여러분들이 이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터무니없이 아파트 값을 올려놨어요. 자, 국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180석이나 국회의원 밀어줘갖고 일 좀 해보라고 만들어줬는데 집값이 그냥 엄청 뛰어서 일반 서민들이 집을 앞으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죄죠, 죄. 사죄해야 돼요. 사과가 아니라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탈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값이 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올랐을까요? 여러분, 정말 한번 그 이유 한번 얘기하자면,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주택 보급률. 주택 보급률은 뭡니까? 지금 현재 공급되어 있는 주택 수를 우리 국민 각 세대, 가구죠. 각 가구로 나누면은 그게 만약에 딱 100%가 되면은 완전 공급이 딱 된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0%가 넘습니다. 104%인가 뭐 한 105% 그쯤 돼요. 다시 말하면 공급 과잉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서울이 96%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뭐 인천이나 요 수도권, 경기권이 102에서 한 104%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공급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서울이야 뭐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면이지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 특히 이 유튜브 보시는 20, 30대 젊은 분, 또 40대라 하더라도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허다하게 있잖아요. 무리해서 정말 영끌해갖고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각박한 심정을 가질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 다 뭐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솔직해 봅시다. 과연 주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여러분들이 집을 못 갖는 겁니까? 아니죠. 이유는 뭐예요? 그 집을 여러 채, 몇십 채, 심지어는 몇백 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집이 몇백 채씩 왜 필요합니까? 그 어느 뭐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슨 뭐 어떤 건설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피스텔만 뭐 100몇 채를 뭐 받았대죠, 아마? 나왔잖아요.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이름을 가족 명의로 해서 오피스텔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집을 갖기가 앞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자, 새로운 정부 나서서 아무리 집을 많이 공급하면, 아파트 많이 지으면 뭐 합니까? 그거 누구만 좋은 거예요. 첫 번째, 건설사, 재벌 건설사. 두 번째, 돈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실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입지 조건에, 좋은 조건의 아파트들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그거를 끊어달라고 서민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현 정부 이 국회의원들한테 180석을 밀어준 거잖아요. 그걸 저지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못한 거죠. 몰라서 뭐 그랬는지 역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그래서 분노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지만 청문회 하다 보면 무슨 서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서울시장 후보 저번에 뭐 그래가지고 집이 몇 채, 두 채인가 세 채인가 뭐 돼가지고 그 사람 들통나고 뜻은 뭐죠 그 LH인가요 그 주택 옛날에 치면 주택공사인데 국민 주택 짓는 그 대표 되겠다고 사장 되겠다고 나온 사람 알고 보니까 또 집이 두 채인가요 세 채인가요 있어서 낙마하고 뭐 이게 그들의 민낯이에요. 그런 부자들이 집을 뭐 몇 채씩 심지어는 몇십 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또는 언론인들이 과연 자기 주머니에서 더 뜯어가라고 더 뜯어가는 법안을 찬성하고 더 뜯어가는 후보를 지지할까요? 부자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거지만 아니면 이 200~300만 원 월급 타는 직장인들 세금 다 그거 걷어서 6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떤 당이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되면 대기업, 법인세죠. 기업의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이재용 씨 개인의 돈을 뺏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법인세를 걷는 거죠. 그 회사의 법인채에서. 법인세를 많이 뜯어갈 것이냐 적게 뜯어갈 것이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삼성전자나 이 대기업 LG나 뭐 이런 대기업에서 많이 뜯어가면 그만큼 우리 가족한테는 덜 뜯어가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600조 맞추는데. 또 반대로 그 법인세를 낮춰주면 그만큼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더 뜯어가겠죠.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 자, 남자들 군대 갈 때 군대 그 현역 판정 기준을 높이면 현역으로 안 갈 사람들도 가야 되고 그 판정 기준을 낮추면 현역으로 뭐 작년 같으면 갈 사람이 올해는 현역으로 안 가게 되는 거라 똑같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풍선처럼 이쪽에서 누르면 그만큼 이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이 정치인이나 이 기자들, 언론인들은 여러분에게 세뇌하려고 그러죠. 거의 대부분. 물론 교육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말이 옳다.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라. 라고 세뇌하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생 입장이라면 판단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무슨 이데올로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데올로기 또 우리는 진보적인 정당이니까 노동자 농민을 더 위하고 그렇게 돼 갑니까? 지금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 양쪽 다
여당, 야당. 어차피 필요악이에요, 정치인은. 나 대신 정치를 하는, 나라를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뽑아 나왔죠. 본인들도 나 똑똑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 뽑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 더 위험할 수 있죠. 왜? 영리하게 여러분들 가족한테 세금을 더 뜯어갈 수 있죠. 아까 배심원 얘기했죠. 그죠? 배심원. 판단은 뭐로 하는 겁니까? 상식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의 주머니에서 덜 뜯어갈 것인가. 저는 절대로 어느 쪽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이 배경이,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당이서 옳다, 저 당이 옳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단 확실한 것은 600조라는 곳간, 우리나라의 곳간을 채워넣을 때 아둥바둥 살면서 세금을 우리 가족이 더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저 돈 많다고 평상시에 의시되는 저놈들한테서 더 왕창 뜯어가지고 늘 것이냐, 그걸 정하는 게 바로 대통령 투표입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 가면 누군지 아십니까? 여담이지만 여러분, 바로 저희 고등학교 때 이 유명한 홍콩 배우 주윤발 형님이죠. 주윤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 그 얘기 알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홍콩에서 이 중국 공산당에서 홍콩의 이 민주화, 이 자유화를 억압을 했잖아요. 그때 막 이제 홍콩 시민들이 막 이제 나서서 데모할 때 이 주윤발이 딱 그런,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중국 그 공산당의 탄압이 있을 거를 알면서도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앞으로 우리 중국 본토에서 영화 못 찍을 줄 알아. 그러니까 주윤발이 뭐라 그랬어요? 나 돈 좀 그럼 좀 덜 벌면 되지. 이랬어요. 멋있죠. 진짜 영웅본색의 진짜 영웅이 주윤발이죠.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윤발 재산이 얼마래더라? 9천억 정도 된대요. 1조 가까이. 9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원. 이거 다 사회에 환원한다. 자기 친척한테 전혀 물려주는 거 없고, 자식이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공증을 했다죠, 아마. 이런 사람이 주윤발이에요. 이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그죠? 주윤발이 9천억 원 내면 9천억 원만치 홍콩 예산을 채우는 거예요, 주윤발이. 그러면 그만큼 서민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반대인 자본주의입니다. 예? 진짜 상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보냐 보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